스냅앤 스포츠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클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년 월드컵의 대부분의 경기를 진행하는 나라죠. 근데 1년을 앞둔 월드컵의 예행 연습이 되는 대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년 대회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상가팀 선수들과 감독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낙뢰와 폭염입니다. 클럽 월드컵의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 울산 HD와 남아공의 마멜로디의 경기에서 경기 중 번개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비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번개에 대한 규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8마일 내의 낙뢰 규정에 따라서 야외 스포츠 경우 8마일 내에 번개가 내려치면 30분을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30분 내에 8마일 안쪽에서 번개가 한 번 더 내려친다면 이 시간 다시 리셋되는데, 울산이 이 경우로 68분간 경기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파추카와 잘츠부르크, 오클랜드 시티와 벤피카, 팔메이라스와 알 아흘리가 번개로 경기가 중단되거나 지연이 됐었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6, 7월에 번개를 동반한 비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사커도 경기 중단이 비일비재하고, 2016년 미국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도 준결승 콜롬비아와 칠레가 맞붙었는데 이 번개가 침으로 인해서 2시간 동안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생중계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상황이 해지되는데 1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울산은 63분이었지만 파추카 잘츠부르크 경기는 93분이 지연이 됐고, 오클랜드 시티와 벤피카 경기는 2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총 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지연되면 선수단부터는 몸 상태 유지가 관건이 되고,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경기 플랜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부분이 첼시 대 벤피카의 클럽 월드컵 16강전인데, 첼시가 1대0으로 리드하다가 종료 5분을 남기고 번개로 경기가 2시간 동안 지연이 됐고, 다시 재개됐을 때 막판에 첼시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연장전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첼시가 이기기는 했지만 내년 월드컵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지연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장 단편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월드컵이 펼쳐질 경기장 중 5곳이 그 번개가 많이 치는 동부에 속해 있어서 내년에도 꽤 많은 팀들이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폭염입니다. 첼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한낮에 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도르트문트는 벤치에 대기해야 하는 선수들을 라커룸 안에서 대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울산의 조현우와 김영건도 더위를 이야기하면서 내년 월드컵을 걱정하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경기가 낮 12시나 오후 4시에 편성이 되면서 체감온도가 45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파가 축구의 소비층이 두터운 유럽의 황금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죠. 합리적인 의심인 게, 인기팀이거나 주목받을 만한 경기는 1시나 4시에 배정이 돼서 한창 뜨거운 시간에 경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파가 미국 이렇게 더울 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94년 월드컵의 개최지가 미국이었고, 이때 당시도 미국의 더위는 유명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속했던 C조의 3차전 대한민국과 독일전 당시 경기가 펼쳐진 댈러스의 기온이 40도에 다다를 정도로 폭염을 자랑했고, 독일이 우리를 상대로 전반에 3대0으로 리드를 했지만 후반에 맹추격을 당하면서 3대2로 간신히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여담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30분만 경기를 더 했으면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지금은 날씨가 더울 때 심판이 임의로 경기를 중단해서 수분을 보충하게 하고 휴식을 주는 쿨링 브레이크가 있고, 실제 클럽 월드컵의 매 경기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가 늘어났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는 2003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경기 도중에 사망한 카메룬의 비비앙페 상황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에 열린 이유가 중동의 더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대부분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해서 최대한 더위에 대한 대책을 세웠죠. 특히 폭염에 대한 대책은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잔디 문제,
시애틀의 홈구장 루멘필드에서 경기를 치른 루이스 에니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공이 토끼가 뛰듯 튄다. 시설은 좋지만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물을 부어봐도 10분이면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멘필드는 내년 월드컵에 사용될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였다가 천연잔디로 임시 교체를 했는데 폭염과 더불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선정된 경기장이 모두 미식축구, 그러니까 NFL 구단들의 홈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인프라를 가진 구장이 NFL 구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구장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조잔디 구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인조잔디를 임시 교체를 한 이유는 피파 월드컵에 사용될 수 있는 잔디 기준이 천연잔디 그리고 인조잔디가 혼용된 하이브리드 잔디, 이 다음이 인조잔디인데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규정이 인조잔디가 허용은 하지만 축구 경기를 치르기 위한 길이나 밀집도 같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재 같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임시 설치하는 것이 규정을 맞추는 게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임시 교체를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미국이나 피파도 미국의 더위를 생각해서 온난지대용 잔디를 이식을 했지만 배수나 이 운동장의 평탄화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잔디가 제대로 생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잔디 문제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잔디 상태가 좋아야 공이 잘 굴러가면서 축구 경기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들은 현지 적응에 잔디에 대한 요소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지금인 게 낫습니다. 이런 문제가 월드컵 1년 앞두고 터져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기 1년 전에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라는 대회를 열어서 대회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컨페더컵에 참가하는 강팀들이 베스트 멤버로 나오지 않으면서 카타르 대회를 앞두고 대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카타르가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월드컵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피파 주관으로 아랍연맹컵을 만들어서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월드컵 시뮬레이션의 일환으로 클럽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린 것이고 앞으로 월드컵 개최지에 종전 컨페더레이션스 컵처럼 이 개최권을 끼워서 낼지는 모르지만 프레 월드컵, 그러니까 월드컵을 시뮬레이션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컨페더컵은 8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였고 카타르 월드컵 전에 펼쳐진 아랍컵은 아랍연맹 국가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한정적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번 대회는 다양한 대륙의 다양한 팀들이 참가하고 월드컵에 나올 선수들이 다수 참가하면서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 대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팀들의 어려움을 가장 월드컵과 유사한 형태에서 접수하는 형태라면 피파와 주최국이 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마련을 해야 하고요.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월드컵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내년에 반복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축제 같은 월드컵이 돼서 우리가 즐거운 월드컵을 즐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